자, 879번 검은고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읽기에는 앞에서부터 비유적인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내용 분석하고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대상이 검은고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죠? 검은고. 우리의 뭐 전통적인 악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올라가 봅시다.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자, 검은 벽,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검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좀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검은 벽은 어떤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라는 걸 암시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끌어낼 수 없으니까 검은 벽에다 세모칸을 쳐주시고 기대선 채로. 화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쨌든 모르면 화자를 먼저 이렇게 설정해 놓으세요. 기대 서 있습니다. 해가 20번 바뀌었는디. 자, 해가 20번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20이란 숫자와 관련 있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걸까?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은 1939년에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939년에 지어졌으니 20년 전 1919년 바로 뭘 의미할 건가? 요걸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김이 독립운동으로부터 2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요렇게 일제강점이 있은 후 우리가 김이 독립 선언 요걸 한 이후에 운동으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바뀌었는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20이라는 건 개인적인 나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으로서의 시간의 경과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해가 20번 바뀌었는디 내 길이는 영영 울지 못한다. 여기 있는 검은고입니다. 자, 이걸 우리 어떤 전통적인 거라고 본다면 이 전통과 관련돼 있는 것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것,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전통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랑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 길이는 영영 울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조국, 우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나타난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린이 뭐냐? 기린이. 자, 기린이 있는데 기린도 이제 동양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래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조선에 옛날에 원숭이가 없었던 것처럼 기린이라는 것은 중국에서의 상상적인 동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영웅이 나타날 징조. 그러니까 성인이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로 나타나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고를 기린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상상, 상서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영영 울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요거랑 연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되겠죠. 그래서 외부적 시련에 의해서 내 길이는 영영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이겠죠. 안타까움이고 애환일 겁니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갔다. 그러면 퉁 흔든 건 뭔가 연주를 한 건가요? 그러면 요거는 기린입니다. 기린. 그러면 이 노인은 그 기린을 울게 했던 손이에요. 자, 여기서 뭔가 울지 못하는 상황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상황이라면 뭔가 우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시를 읽을 때 이양 대립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문맥을 형성해 놓고 있으면 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손, 아마 그 악기를 물게 했던 존재 같아요.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아 있으려니.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아 있다. 향연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뭔가 대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성대한 장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높이 앉아 있으려니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자, 외로운 기린이 하마 잊어졌을라. 그럼 이건 잊혀진 거잖아요. 기저 잊혀진 거. 그러니까 옛날에 퉁 하고 흔들고 간 노인이에요. 지금 어느 끝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됐죠? 하지만 땅 위에 외로운 기린. 요 기린은 검은고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혀졌을라. 그러니까 요거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로운 기린, 하마는 행여나 어쩌면 요런 뜻입니다. 자, 요 얘기겠죠? 자, 볼게요.
기린의 가슴을 퉁 흔들 수 있는 상황. 그 노인이 어디론가 가서 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린이 울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것을 울지 못하는, 됐죠? 그런 상황에 대한 애환, 그게 감정이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감정이입으로. 바깥은 거친 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거친 들의 이리때만, 부정이겠죠? 예. 외세의 침략 이런 거 나타낼 수 있겠죠. 됐나요? 부정적 현실. 사람인 양 꾸민 잔내비 떼들 쏘아다니여. 얘네들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유를 억압하는, 기린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 상황의 어떤 모습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도 없어지다. 자, 시간 되시면 조지훈의 봉황수도 한번 찾아봐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모르는 지식인의 어떤 고뇌와 방황, 뭐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채, 벽에 기댔습니다. 문을 아주 굳이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건 뭡니까? 바깥 세상을 멀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내면적인 저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우리 정지용의 장수산 인동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겨울 산 속에서 어떤 시름 이런 걸 견디겠다. 뭐 이런 어떤 시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게 뭐 좀 적극적이진 않지만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 이 저항이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영랑의 시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 옛날에 얘기했었나요? 순수시. 현실의 모습을 담지 않고 시 아름다움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순수시에서 어느 정도는 현실의 아픔을 드러내는 시들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이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밤도 한 해가 또 지났는데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암담한 현실을 드러냈다. 라고 해서 맨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고 있고요.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죠. 전체적인 내용은 슬픔이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여러분들 쭉 한번 풀어주시고 7번 한번 잠깐 볼까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막 영영 울지 못한다, 운다, 청각, 검은 벽 이런 것들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계절감은 아니겠죠. 반어적 표현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와 과거를 대비함으로써 과거의 모습, 노인이 퉁하고 흘든 걸 간 거지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나타난 것보다는 퉁 흔들고 간 노인이 현재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기린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대비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괜찮겠네요. 그저 기린이라든지 감정이입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죠.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마음 놓고 소리내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 영영 울지 못한다. 맞겠고요. 자유롭지 못하고 고독한 화자의 감정이입됐다. 외로운 기린이야. 맞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검은 고를 소리나게 해주었던 노인이 검은 고를 잊어버렸을까 봐 안타깝다. 요거 괜찮겠죠. 아마 잊었을까. 그 다음 리을. 부당한 세력이 물러나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왔다라는 얘긴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바깥이라는 그 공간엔 아직도 거친 이리떼들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 쏘아다니여 내 기린은 그렇죠. 맘들 곳 몸들 곳이 없어졌다라고 됐으니 도래됐다라는 걸 볼 수 없고요. 물러간 것도 아니겠죠. 그런 세력이 남아있다.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문이 아주 굳이 닫혔다. 문 아주 굳이 닫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철저히 외부와 단절하겠다. 됐죠. 요거는 닫혀버린 게 아니라 내가 문 아주 굳이 닫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선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20번 바뀌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이후에 아주 문을 굳이 닫아버리고 내면적인 저항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맞죠. 그래서 8번은 4번. 자, 9번 이육사의 교모. 요 이육사의 작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육사 작품도 한꺼번에 또 좀 몰아가지고 영상을 또 들어보면 이육사 시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그때 해줄 거고요. 우선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는데 이육사의 교목 같은 경우, 이육사 같은 경우는 뭔가 의지적인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나거든요.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뒤에 한번 정답만 간단히 보고 나중에 이육사의 교목 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교목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 아주 튼튼한 나무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 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푸른 하늘에 닿을 듯 세월에 불탔는데도 우뚝 남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목이 이렇게 있어요. 세월에 막 불탔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뚝 하늘까지 쭉 위로 이런 것들이 상승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서 나무의 의지적인 모습 이런 걸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봄도 피지 말아라. 우뚝 남아서서 요 구절의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자, 요거는 화자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교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거든요. 어떤 시련을 받았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가정이 돼야 돼요. 요게 이제 내면 세계로 이 시로 나타난 거거든요. 자, 요 상황에서 교목을 봤더니 세월에 불탔는데 나처럼 시련을 받았는데 교목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 나도 저렇게 우뚝 서야 되겠다. 차라리 봄이 와도 꽃 피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꽃이 피지 않아도 좋다란 뜻입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화자한테 여기서는 개인적인 영광이나 기쁨 이런 게 없어도 좋다. 나는 세월에 우뚝 남아서 뭐를 위해서? 그렇죠. 조국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집이 있는데 거미인데 낡았으니까 뭔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휘둘렀다란 얘기는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상황을 휘둘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낡은 거미집이 부정이니까 그걸 휘두르는 행위는 긍정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시대적인 걸로 집어넣는다면 부정적인 일제강점기를 긍정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떨까?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항상 희망을 꿈꾸고 광복되는 걸 꿈꾸겠죠. 그러니까 그 꿈길에는 당연히 설레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가 독립하는 그죠? 그런 꿈이니까 광복을 하는 꿈이니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은 뉘우침이 아니겠죠. 자, 볼게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인데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야, 저놈은 나라가 일제강점기인데 왜 웃고 난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이 설레음이라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래의 광복이라는 설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뉘우침이 아니겠죠. 반성할 것도 없겠죠. 왜냐면 이거를 위한 거니까. 만약에 얘가 친일을 하면서 그죠?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반성하고 뉘우쳐야 될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 그럼 뭐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국가, 나라, 조선을 위한 일이다.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다면 그래도 아직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가지고 바람도 흔들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열심히 살면서 광복에 대한 꿈을 꾸는데 만약에 시대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의지를 흔들지 못하게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더 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3번 절망감을 드러냈다. 요걸 이제 고르시면 보기는 절망감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이겨내겠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정리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표현들 그냥 잠깐 볼게요. 보기의 표현만 봅시다. 부정적 표현을 통해 비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선생님 여기 뭐뭐 못해라 부정적 표현 있는데요. 그렇죠. 이때 부정적 표현은 비애의 정서를 강조한 게 아닙니까? 이건 뭘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보기와 달리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앞에 이 시도 사용했고 보기도 사용했지만 달리 비애의 정서를 강조한 거 보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선택지였습니다. 자, 2번 이 시와 달리 보기는 자 맞는지 틀리는지 해봐야죠. 고달픈 현실 극복 의지 맞네요. 그죠? 아까는 절망이었었잖아요.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조국을 잃어버린 데 대한 절망감이 드러나죠. 절망감은 드러나는데 그렇죠. 극복을 하려고 한다. 자, 이 시와 보기는 그래서 요거 극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3번 골라주시면 돼요. 틀린 거. 이 시와 보기는 모두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렇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그런데 절망감은 드러나지 않고 의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보기만 골라주시면 돼요. 이 시는 그럼 어떨까요? 이 시는 부정적 인식도 드러났고 이렇게 울지를 못한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심정까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3번을 만약에 옳게 고친다면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는 됐죠? 조국을 잃어버린 데 대한 의지, 극복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시는 뭐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시와 보기는 모두 검은색의 색채 이미지, 검은색 아까 검은 요거 나왔었죠. 검은색, 검은 그림자 이렇게 암울한 시대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맞겠네요. 3번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도 좀 어려웠죠? 그렇게 정리해 줍시다. 자, 그러면 879번 검은고 여기까지 합시다.